안녕하세요. 네오집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대선 결과가 나왔죠. 그 결과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모셨습니다. 피러선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회계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그때 저희가 이제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그 양 후보의 정책과 세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줬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감해 주시고 궁금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는 결정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2.0 시대가 이제 곧 도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회계사님께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좀 여쭙고 답을 좀 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큰 게 이제 한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관세 인상, 그리고 미국 소득세, 법인세 인하, 이게 다른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2.0 시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경제 공약이 있거든요. 관세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춰서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관세를 올려서 거기서 세수를 확보하고 그 세수를 이용해서 법인세라든지 개인의 소득세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1기 때 한번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그때 이제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대신에 또 법인세하고 개인 소득세를 낮춰가지고 이게 거의 밸런스가 맞았었대요. 1기 때 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했던 그 경제 정책 중에 가장 뛰어난 정책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모임에서는 관세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전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지금은 2기에 더 강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은 중국과 모든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10%에서 20%까지의 관세를 지금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중국이 이제 직접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회해서 수출하는 이제 모양새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특히 멕시코를 중심으로 중국 물건이 멕시코에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약간의 가공만을 거치고 나서 미국으로 이제 거의 무관세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멕시코에 대해서도 되게 단호한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업 하시는 분들이 멕시코에 웨어하우스 매뉴팩처링 공장을 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한국식 표현으로 택가리 한다 그러죠. 거기에 잠깐 들려서 약간 포장 바꾸고 거기다가 이제 멕시코 이제 택 붙이고 이래서 이렇게 넘어오는 편법 아닌 편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드디어 이제 다음 정권을 위해서 지금 내정자 분들을 많이 이제 누구누구 하겠다. 이번에는 1기와 다르게 굉장히 뭐 거의 일주일 만에 벌써 한 15명을 이미 다 선정을 했는데 특히 이제 뭐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분은 지금 특히 이제 중국, 이란, 쿠바 여기에 굉장히 강경한 이제 매파로 이제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경제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오늘 경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경제에 포커스를 해서 하자면 이제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비즈니스 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도 항상 비즈니스하고 연결을 하고 심지어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억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걸 경제적으로 풀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자꾸 하면은 침공하면은 나 니네한테 관세 200% 부과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경제적인 제재를 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지형들도 활용하려는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인세, 내부적으로는 법인세를 지금 21%에서 15%로 인하를 하게 되면은 국내에 있는 이제 법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주 좋아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뭐 확정은 아니지만 이제 공약에 의하면은 21%, 15%까지 낮추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개인 납세자들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제도가 있는데 그 팁에 대한 거라든지 또 오버타임에 대한 면세라든지 그 다음에 또 소셜 연금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는 그런 것도 지금 공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자동차 저희가 구매를 많이 하는데 그걸 할부로 사게 되면 이자를 납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의 이자 부분도 마치 집을 사서
모기지 않았을 때 세금 공제처럼 공제를 해주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모양의 공제 그리고 세금 면제 혜택들이 펼쳐질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계신 지인분들이 대선 결과 전에 어느 분이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많이 여쭤봤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결과가 이제 달라지다 보니까 그 맞습니다.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저희 이제 주제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금융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좀 완화가 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9만 불을 찍었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친기업적인 그리고 친비즈니스적인 정책을 취하고 항상 이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이 규제를 당하고 그거에 의해서 비즈니스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겪다 보니까 규제라는 거를 무조건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1기 때도 그랬고 이번 2기 때도 여러 가지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SEC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되게 제재를 많이 하고 또 규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억압돼 있는 모양새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그 SEC 수장도 바꾸면서 친비트코인적인 이제 수장분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아마 비트코인을 실제적인 활용도까지도 실제로 이제 화폐로서의 활용까지도 모색해 보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 시장에는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와 연결해서 더치코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네. 코인도 같이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정부 강요로 이제 거의 취임이 확정됐잖아요. 네. 근데 그 디파트먼트의 이름도 덧칩니다. DOG. 그래서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이런 식으로 다치를 이렇게 질 정도로 디파트먼트 이름조차도 다치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들에 대해서는 좋은 환경이 지금 이제 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뭐냐면 화폐면은 상용화가 돼야 되는데 비트코인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게 참 상용화가 되기가 쉬울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 어떻게 풀 수 있을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지 않을까. 네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이제 문제점도 있지만은 또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지금도 뭐 물론 이제 그게 안 좋게 이용돼 가지고 지금은 뭐 테러 자금이라든지 무슨 마약 자금 이러하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아마 어떻게 좀 연구를 하다 보면 화폐로서의 이용 가치도 어느 정도 또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거의 중심에 이제 뭐 미국이라는 엄청난 경제 대국에서 그거를 지지하고 또 미국이 이제 달러를 가지고서 이제 그런 화폐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건데 달러와 이 비트코인과의 그 기술력과의 어떤 만남 이런 것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화폐로서의 수단으로서의 이용도 조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AI도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맞습니다. 지금 이제 LA 원래 이제 한정된 지역에서만 하다가 이번 주부터 이제 풀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웨이모 이제 택시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 테슬라에서 발표한 이제 그 사이버 택시도 테슬라에서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규제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일론 머스크도 그것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뭐 로켓을 이용한 화성 탐사라든지 AI를 이용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규제 때문에 속도가 좀 늦춰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동안에 자기가 진짜 인생을 건 어떻게 보면은 사운을 건 배팅을 했고 그거에서 이제 지금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아마 베네핏을 충분히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 테고 또 그게 또 트럼프가 이제 생각하는 규제 완화라는 자기의 큰 툴하고 맞아져가지고 아마 상당 부분 이 4년 동안 앞으로의 4년 동안 정말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인 거는 또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너무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친환경에 대해서는 기후도 그렇고 완전 이제 반대파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친환경 정책 뭐 폐지 혹은 이제 축소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지는 그냥 큰 틀에 있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다 이런 모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라는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이렇게 양보를 하고 저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좀 이제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식의 그 접근 방법인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는 미래고 현재는 현재고 현재고 현재에 충실하자. 네. 현재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친환경 정책들,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뭐 이런 그런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정책들이 약간 퇴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바이든 정부 때 이제 시행했던 아이라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안에 의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공장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공장들이 지금 미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다 보조금을 바라고서 사실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그거는 내가 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킬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 기업들도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나라 대 나라 간에 맺어진 그런 그래도 약속인데 그게 안 지켜질 수 있을까? 하지만 트럼프는 가능합니다. 그 전에 전례를 봤을 때도 그런 관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전략은 소위 말해서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 이렇게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상당히 잘 통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아마 LA, 뉴욕 뭐 이쪽은 가장 큰 이슈가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네.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미리 이제 대응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1,000만 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를 내쫓겠다라고 네. 지금 이제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떤 분들은 반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없다라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좀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양쪽에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도 이제 주변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저희랑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이웃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까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 내에서 같이 우리랑 살 수 없는 그런 지금 환경이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뭐 국경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불체자들 중에서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추방 명령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추방을 다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저희가 이민국에서 어떤 회사라든지 어느 장소를 이렇게 급습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모습을 좀 보기가 힘들었는데 아마 내년서부터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동 집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꺼려하는 곳 그런 일에 대해 흔히 말하는 이제 3D 업종에서는 맞습니다. 그쪽에서 굉장히 좀 일손이 많이 이제 부족해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농업이라든지 임업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힘든 직업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고 특히 공사 현장 같은 데서도 40, 50%를 그런 분들이 이제 감당을 하셨었는데 그런 분들이 빠져나가면 이제 당분간은 좀 노동력을 구하기가 힘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비용을 상승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하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나가면 지금 집에서 놀고 있거나 일자리가 없는 실질적인 진짜 미국인들, 미국 시민권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일을 안 찾고 있지만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한국에서도 지금 똑같은 일,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지켜보면서 아마 추이가 어떻게 될지 보면서 조금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임시 비자라든지 노동 비자 같은 것들도 좀 활용해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은 없애고 대신 합법적인 노동자들을 좀 데리고 오는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운영의 미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신분이 너무 중요한데 서류 미비자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제대로 잘 합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그 비자 문을 열어주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아마 궁금해하실 게 여기 뭐 부동산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투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물론 회계사님이 이제 투자 쪽을 이제 전문을 하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고객분들 많이 또 상담을 하시고 또 세금적인 측면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다 보면은 또 이제 회계사님의 의견도 또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앞에 나왔던 얘기들을 보시면 그리고 사실은
이 뭐 어느 투자처가 좋을 거다는 거는 사실은 정답지가 다 나와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다 알고 계셨고, 뭐 비트코인이 좋을 거다, 테슬라가 좋을 거다, 뭐 다 알고 계셨는데, 설마 하셔서 이제 조금 시기를 놓치셨던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미 그런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데들이 AI라든지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 그다음에 철강, 그 기존의 자동차, 그다음에 이런 이제 저희가 알려진 내용보다 조금 이면의 것들이 이런 것들도 해당 사항이 있나 이런 것들이 그 미국에는 그런 사설 감옥을 운영하는 상장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도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대요. 그렇죠. 그거는 불법 이민자들을 잡아서 결국에는 그런 사설 감옥에 잠깐 했다가 이제 수용을 했다가 내쫓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감옥을 운영하는 상장 회사라든지 또 이제 일기 때도 했었지만 그 이제 장벽을 설치하잖아요. 장벽을 설치하게 되면 장벽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를 납품하는 데라든지 그런 건설을 하는 업체들, 그런 데들도 혜택을 보고 있고, 또 특이한 거는 테이저건을 만드는 이제 업체가 있는데 거의 그 50%를 독점하는 업체가 있대요. 테이저건. 그 테이저건을 납품한 업체도 지금 주식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권력의 강화를 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불법 체류자들을 그 구금하거나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테이저건이라든지 바디캠 같은 것들이 이제 쓰여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업체들, 보안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주식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기존의 빅테크들, 저희가 이제 그 생각했던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그 애플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힘들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어떤 선택이든지 그분들은 이제 민주당 쪽을 그쵸. 더 선호하셨고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여러 가지 독과점이라든지 반덤핑 뭐 이런 이슈를 인해 가지고 조금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는데, 또 그분들은 또 나름의 또 비즈니스 모델이 워낙 튼실하시니까 또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또 부동산 쪽으로 얘기가 가다 보면은 지금 금리가 너무 모기지 금리, 네. 기준금리 내려가면은 모기지 금리 내려갈 거다. 왜냐면 이제 10년 국고채 금리도 내려갈 거니까. 근데 지금 10년 국고채 금리도 내려가지 않고, 네. 모기지 금리도 내려가고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은 거래량이 기준금리 내려가면은 굉장히 활발해질 거라고 하는데, 지금 기준금리도 이번에 원래 0.5였는데 0.25%포인트. 아마 12월 뭐 한 번 정도, 올 연말에 한 번 정도. 근데 내년 되면은 이거 과연 얼마나 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 10년 국고채 금리, 모기지 금리, 이게 당분간은 부동산 쪽에는 아주 좋은 그림은 안 그려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예상보다 좀 늦춰지거나 속도 조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미국 경기가 약간 침체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모여져야지 더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하는데, 지금으로 봐선 주식시장 오르고 뭐 계속 이제 그런 그 조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 경기가 더 이제 상승될 거로 예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좀 이제 압박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럼 물가 상승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금리, 그런 것이 반영돼서 지금 모기지 금리도 그렇고, 이제 페드에서 금리를 내리면 대부분은 모기지 금리라든지 국채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역으로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앞으로도 금리 인하는 좀 속도 조절이 되거나 조금 생각보다는 늦게 내려갈 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꼭 나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택에 대해서 본인이 그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까 나왔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건설이라든지 그걸 운영하는 거라든지 대한 규제들을 상당 부분을 완화시켜 주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의 좀 붐업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의해서 신규 주택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자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주택들을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좀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또 주장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좀 이제 연결돼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관세 문제, 아까 얘기했던 관세 이슈도 있어요. 이제 관세를 인상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소위 말하는 건축 자재들에 대한 그 가격도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결론은 났습니다. 네, 결론은 났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전적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차후에 정책, 이게 정말 좀 많은 변화가 줄 것이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또 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컨텐츠 많이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 및 관리부터 부동산 경매, 플리핑, 비즈니스 프랜차이즈까지 네오집스와 함께하세요.